네, 지금 국제 정세를 다루고자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약간 싸구려 마이크로 소음은 줄이고 목소리는 좀 이상해진 결과가 가져왔습니다. 어, 이것 이상으로 돈을 쓰기에는 좀 고가더라고요. 그래도 있어. 지금 요즘 많이 업무가 게을러진 건 사실인데 블로그에 계속 글은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뭐 그 니체 아포리즘이나 단편집들 계속 올리고는 있는데 업무들을 좀 멈춘 상태예요. 많이 게을러졌죠. 그래도 한번 국제 정세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최근에 레바논 수도 이제 베이루트 외곽에 보복 공습을 했다는 이제 기사를 참조했습니다. 공습은 지난 27일 발생했던 골란고원 축구장 공습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이스라엘 군에서 밝혔고요. 골란고원은 이제 이스라엘의 점령지라고 하는데 해당 지역은 알아보니까 이제 67년 6.1 전쟁 당시에 시리아로부터 뺏은 지역이고 유엔 측에서는 이게 불법 점령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홀라가 했고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어린이 12명 이제 사망했다는 그러니까 민간인 피해가 있던 점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면전을 거의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죠. 어, 히즈볼라를 막기 위해서 레바논의 수도를 다 레바논도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혼자 힘으로 이란까지 나겠죠. 아무튼 근데 또 한편 이 히즈볼라과 더불어서 음, 이렇게 다른 이제 로 하고 있는데 하마스 무장정파의 이제 최고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하니아 암살당했다고 합니다. 그 위치는 이 이란의 테헤란이요. 네, 하마스가 31일 현지 시각 성명을 통해서 이와 같은 암살 행위가 이제 이스라엘 소행이라고 규탄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딱히 부정하지도 않았고 긍정하지도 않았지만 타나 총리가 X를 통해서 에 대해서 발언을 현재 이런 하마스 전쟁에서 레바논과 이란까지 있습니다. 이제 국가전을 선언한 건 당연히 아니지만 이제 헤즈볼라와 하마스가 전세를 이제 가리지 않고 있죠. 예, 전국 전쟁을 일으키려는 그런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들을 테러 집단의 근거지가 있는 곳에 대해서 어, 과감하게 지금 공습이나 암살을 수행하고 있죠. 뭐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라든가 이란의 수도 테헤란이라든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두고 봤을 때는 하기가 어려. 만약 이를테면 우리 뭐 동아시아에서 뭐 북한이 뭐 테러를 저질렀을 때 직접 그 평양에 가서 뭐 보호 공습을 한다던가 그런 거는 이란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뭔가를 했을 때 베이징이 들어가서 주요 인물을 암살한다던가 그런 거는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중동에서는 너무나 이런 일들이 어, 별로 어, 놀랍지도 않은가 봐요.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 참 무섭습니다. 제 이스라엘이 어떤 중동에서의 어떤 미국처럼 움직이는 느낌이랄까? 소위 이제 미국에 대한 별로 안 좋은 생각을, 그러니까 반미 생각을 깡패 국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제 좋은 쪽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경찰 국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의 행동이 테러리즘을 막 잡아내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휘젓고 있죠.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서 제가 약간 부정적인 표현을 쓴다고 해서 뭐 하마스나 헤즈볼라를
옹호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만 그들의 행위가 분명히 이제 민간인들의 목숨을 앗아간 점이 명백하기 때문에 저희가 테러리즘을 옹호할 수는 없죠. 근데 이스라엘 또한 민간인 희생 없이 테러리스트를 제거할 수는 없었죠.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팔레스타인이나 레바논 등의 이제 민간인뿐만 아니라 자국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국의 민간인들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편을 든다는 것 자체가 중동 정세를 이해하지 못하는 센스가 아닐까. 그만큼 어떤 편을 두고 혹은 어떤 스탠스를 취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공간인 것 같아요. 중동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는 사실 어, 한국이면 뭐 적은 북한 뭐 이런 식으로 좀 단순한 구도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뭐 반일 친일 뭐 누군가한테는 친중 반중 좀 심플한 느낌이 있긴 한데 중동은 정말 복잡한 것 같아요. 그냥 미국의 우방 국가니까 뭐 이스라엘은 우리의 아군이다라고 주장해 버린다면 뭐 더 이상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좀 불편한 감정이 있지만 민간인들의 어떤 희생이나 고통에 대해서는 좀 쉽사리 그냥 외면하거나 그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다고 해요. 그 이슬람을 가진 데 희생에 대해서 그냥 어, 묵인하기에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상황이 간단한 게 복잡한 부분인데 이스라엘 쪽에서도 이런 팔레스타인과 어떤 평화적인 정책을 좀 준 총리가 있었습니다. 이스하크였는데요. 그 또한 95년 11월 4일에 극우 시오니스트에게 암살 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네타냐후 총리는 극우 민족주의 세력의 지지 없이는 또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참 중동을 이해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정세, 특히 중동 정세에 대해서 똑 부러진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한국에서는 거의 없죠. 예, 그 알파고라는 이제 어, 튀르키예 출신의 이제 귀화하신 한국계 어, 그분께서 말하는 발언이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공신력이 있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는 중동 정세에 대해서 쉽게 말하기가 어렵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중동 지방 시리아 지역 근방에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이제 이슬람교가 모두 탄생했죠.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라고 묶이는 세 종교가 그 중에 이제 유대교하고 이슬람교가 현재 복잡한 중동 정세 중심에 있고 또 유대교와 이슬람 또 이슬람 안에서는 시아파, 수니파 뭐 단순히 말하면 그런 식으로 갈등이 있고 또 극우 테러리스트 집단이 태동하고 또 유대교는 또 극우 시오니스트들이 또 주도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복잡한 갈등이 벌어지는 게 현재 중동의 상황이죠. 이렇게 참 복잡한 곳에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게 대단하기도 하면서 또 참 그 비정한 충돌 속에서 희생되는 삶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구호단체나 이런 단체들도 많이 중동이나, 물론 아프리카, 뭐 중동,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이렇게 각지에서도 활동하고 있는데, 중동 같은 경우나 뭐 아프리카도 물론이지만, 구호단체 활동가가 진행되는 경우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좀 많이 안타까운 일들이 참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일어나는데요. 동아시아에서 태어난 게 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중동 정세를 보면 느끼죠. 물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지만 예. 아무튼 참 이스라엘의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참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보다 더 복잡하니까 예, 것 같습니다. 네. 차 대선에
당선자는 이 복잡한 중동을 한번 건드릴까요? 아니면은 그냥 놔둘까요? 어떤 당선인이 될 따라서 아시겠죠. 어, 아무튼 정세 때가 제일 마음이요. 지금 보고 나면은 아마 녹음 상태로 됐긴 한데 한번 과감히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마음은 편하네요. 네, 감사합니다.